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노년에도 꾸준히 성생활 즐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인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쉬쉬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나이가 먹으면 연애도 사랑도 끝인 걸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성생활도 시들해지기 쉬워요. 욕구가 있더라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요. 노화에 따른 성기능 저하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간의 성생활에 관한 50가지 신화의 저자인 미국 워싱턴 대학의 페퍼 슈와르츠 교수 등이 제시한 나이가 들면서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8가지 비결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라. 담배와 술은 성생활의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피의 흐름을 막아 성기 주변으로의 원활한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운동.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 4일간 하루 1시간씩의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은 성관계 횟수나 오선생의 경험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20분간 사이클을 격렬히 탄 여성은 성기 주변으로의 혈액 공급이 169%나 많아졌어요. 세 번째, 섹스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잠자리 만족감을 자주 느낄수록 오선생은 더 쉬워집니다. 섹스를 일종의 습관처럼 생각하고 달력에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원하면 원할수록 실제로 더 자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는 섹스 후에. 섹스 전에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획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이 소화작용을 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욕이 떨어져요. 다섯 번째, 섹스에 대해 파트너와 자주 대화하라. 나이가 들면 성생활의 형태도 바뀝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늘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여섯 번째, 고통스러운 섹스를 피하라.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질이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워집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질크림이나 알약 같은 에스트로겐 처방을 받으세요. 또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윤활제와 보습제를 구비하세요. 일곱 번째, 장애 요인이 뭔지 파악하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막는 요인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에서부터 주사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싱글이라도 상관없다.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성생활을 막는 건 아닙니다. 파트너가 있건 없건 간에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노인 성생활을 위한 팁.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24%가 될 전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섹스는 말하기 꺼려하죠. 비아그라에 의존하고 성매수로 성욕을 해결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노인 섹스를 젊을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몇 가지 팁을 활용하면 노년에도 즐거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성생활 팁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노인 스스로 성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소극적이죠. 나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늘어진 뱃살도 주름도 창피할 필요는 없어요. 강직도가 떨어지고 사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섹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섹스에 대해 대화하라. 경험이 많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커집니다.
노인의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황혼기의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죠. 즐겁게 대화하며 서로의 몸을 더 잘 알아가고 언제 어떤 모습이 섹시한지, 어떻게 하는 잠자리가 더 흥분되는지 등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스킨십도 섹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하지만 성관계 자체만 섹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노인들에게 섹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어야 합니다. 만지기, 껴안기, 키스하기 등을 모두 섹스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요. 길을 걸으면서 손을 잡고 서로를 쓰다듬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삽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습관적인 섹스 패턴을 바꿔라. 꼭 침대에 누워서만 섹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무드 있는 저녁을 먹는 중에도, 드라이브를 나간 차에서도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장소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섹스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나이 들수록 몸이 뜨거워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걸 권장합니다. 로맨틱한 무드로 서로를 흥분시키는데 열정을 다해보세요. 젊은이들처럼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의 성문제. 2002년 영화 죽어도 좋아가 상영된 이후 노인들의 성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표 감독의 이 영화는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노인의 성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와 공론화시켰죠. 종로에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소위 바카스 아줌마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에 혼자 있는 노인 남성에게 접근해서 드링크제를 권하면서 말을 붙이는 데서 나온 용어죠. 그런데 요즘에는 올빼미 아줌마로 더 잘 통한다고 해요.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사이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어느 순간 노인들의 성해방구라는 표제가 붙을 정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활개를 쳤죠. 노인과 팔짱을 끼고 지하철역 밖으로 나서는 아줌마들의 모습이 간혹 눈에 띄는데요. 전에는 바카스 할머니가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바카스 할머니가 줄고 그 자리를 올빼미 아줌마가 채웠다고 합니다. 올빼미 아줌마는 말벗과 가벼운 스킨십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중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할아버지들의 은어입니다. 올빼미 아줌마는 비교적 젊은 40, 50대 중년층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모텔이나 정해진 장소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와는 달리 올빼미 아줌마는 낙원동 일대의 술집에서 함께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말 상대만 해주는 뻐꾸기 아줌마도 있고요. 성매매와 함께 불법 성인용품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점에서는 가짜 비아그라가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팔리고 종업원은 손님 중 7할은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연히 일어나는 노인 매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성병이에요. 노인들이 성병 예방에 무심하거나 가족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황혼의 연애라는 건 나이 들면 다 끝이다. 늙어서 웬 주책이냐. 이런 말들은 전부 틀렸어요. 나이가 들면 사랑 따위엔 관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아요. 물론 연애의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노년의 연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년에도 꾸준히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